돌아와라 제발. 한국 배구의 추락과 함께 터져나온 벼랑 끝의 논쟁. 2025년 여름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성적표는 처참했다. 2025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12전 12패 18위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며 팬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다. 한때 세계 무대를 호령했던 배구 강국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공격수들은 상대 블로킹에 맡기고 세터들은 흔들리며 팀의 공격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 득점력 빈곤과 불안한 경기 운영은 한국 배구가 마주한 현실적인 위기였다. 바로 그때 한국 배구의 전설이자 전배구협회 회장이었던 오한남의 입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 나왔다. 이재영, 이다영을 국가대표팀에 복귀시킬 것인가? 이 한마디는 끓는 기름에 불을 붙인 듯 배구계를 뒤흔들었다. 두 선수가 일으켰던 과거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한 대중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추락하는 한국 배구를 바라보는 팬들의 마음속에는 만약 이재영, 이다영이 돌아온다면 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이 기사는 오한남 전 회장의 발언이 왜 이토록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두 선수의 복귀를 둘러싼 팬들의 격렬한 논쟁과 한국 배구가 마주한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 벼랑 끝에 선 한국 배구, 그들의 이름이 다시 거론된 이유.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2020 도쿄올림픽 4강 신화 이후 세대 교체에 실패를 겪으며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번 VNL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격력과 경기 조율 능력의 부재였다. 주전 공격수들은 상대의 높은 블로킹에 고전을 면치 못했고, 세터들은 패스 미스를 연발하며 공격수들에게 좋은 공을 올리지 못했다. 팀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선수들의 얼굴에는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바로 이때 이재영과 이다영의 이름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한때 쌍둥이 자매로 불리며 한국 배구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그들. 이재영은 공격 성공률 1위를 다투는 괴물 공격수였고, 이다영은 천재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날카로운 토스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던 톱클래스 세터였다. 현재 대표팀에서 가장 취약한 포지션이 바로 레프트 공격수와 세터라는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선수의 복귀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팬들은 두 선수만 돌아온다면 팀의 경기력이 최소한 2단계는 상승할 것 이라며 그들의 복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실력 좋은 선수에 대한 갈망을 넘어 한국 배구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외침이었다. 2. 돌아올 수 없는 강? 도덕성과 실력의 팽팽한 대립. 하지만 두 선수의 복귀를 반대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 논쟁은 단순히 실력과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과 정의라는 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많은 팬들은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학교 폭력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쳤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대표는 단순히 실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도덕적 상징이다라는 것이 반대 여론의 핵심이다. 만약 두 선수가 복귀한다면 이는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다시 한번 영광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특히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많은 학생들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팀 내 불화설과 과거 동료들과의 갈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들의 복귀는 자칫 팀 내 화합을 해치고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팬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팀워크가 깨지면 의미가 없다는 냉정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귀 문제는
국민적 용서라는 어려운 숙제를 내포하고 있다. 3. 세 가지 시나리오 복귀냐, 이대로냐, 아니면 조건부냐.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는 즉각 복귀 시나리오다. 이는 협회가 두 선수의 실력과 현재 대표팀의 위기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대표팀에 합류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팀의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과 함께 팀 내 불화라는 내부 폭탄을 안고 가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배구의 신뢰도와 도덕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조건부 복귀 시나리오다. 이는 두 선수가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고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 사회적 기여를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아섰을 때 복귀를 고려하는 방안이다. 이 시나리오는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기려는 절충안으로 팬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나 반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새로운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마지막은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다. 이는 두 선수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현재 대표팀 선수들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다. 이 경우 배구 팬들의 답답함과 갈증은 계속될 수 있지만 한국 배구의 도덕적 원칙을 지키고 학교 폭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사회에 던질 수 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의 가치를 가르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4. 이 논쟁이 보여주는 것 개인의 실력보다 중요한 스포츠의 가치.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귀 논쟁은 단순히 두 선수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 스포츠계 전체가 고민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한 선수의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가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영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한국 배구가 지금 당장 두 선수의 실력이 절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실력 뒤에 숨겨진 도덕적 가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스포츠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정정당당함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다. 이 논쟁의 해결은 오직 실력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한국 배구의 미래는 두 선수의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현명한 답변에 달려있다.